안녕하세요. 부부해결사 정다원입니다.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인데 벌써부터 명절이 두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명절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친정부터 가야 할까? 시댁부터 가야 할까? 요걸 고민한답니다. 실제 이 순서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유치한 순서 싸움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결혼 생활의 틀을 결정짓는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실제로 이 고민 때문에 저를 찾아온 사례자분이 계십니다.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신혼에 명절 갈등이 반복이 되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대 후반이고요. 결혼 1년차, 막 따끈따끈한 신혼 새댁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명절이에요. 사실은 저번 첫 설 명절 때도 남편이랑 좀 많이 싸웠어요. 시댁 먼저 가냐, 친정 먼저 가느냐로 많이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시댁을 먼저 갔었거든요. 이제 10월에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이 얘기만 나오면 남편 표정이 굳고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큰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시댁 먼저 갔으니까 이번 추석에는 본인 집부터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큰 명절이라는 게 1년에 2번 정도 있으니까 한 번은 시댁 먼저 가고 다음 명절 때는 친정 먼저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남편은 명절은 무조건 시댁부터 가야 된다. 결혼 전에는 이런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첫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신혼부부 갈등 중에 탑3에 드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첫 명절은 양쪽 집 다 상징적인 자리여서 좀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단순히 이제 순서 싸움이 아니라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심리 갈등인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막 얘기를 해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저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게, 이게 서로가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다 번지거든요. 아, 너는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희는 명절 순서 때문에 싸웠는데 이게 제 마음속에 자꾸 남나 봐요.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 의견을 나눌 때도 뭔가 모르게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갈등이 하나의 갈등인 것 같아도요,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쌓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문제가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된지 본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어느 집부터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일정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정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생각이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열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먼저인가는, 누가 위인가를 결정되는 서열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사례자분께서 이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약간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했잖아요. 이건 서열의 상징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첫 명절에 어느 집을 먼저 가느냐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서열의 상징이죠. 전통적으로 보면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는 전통이 굳어져 있죠. 이를 좀 바꾸려고 하면 질서를 흔드는 문제로 이루어졌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하게 부모님의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예시돼 있지만 너무나 통념상 이루어졌던 문화를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면 우리 부모님 보기가 좀 불편하다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유리한 것들은 빨리 습득을 하려고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당신 집만 하냐, 불공평의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이 순서 싸움이 누구 집이 위냐라는 서열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의 문제죠. 나는 어디에 속해지는 거지?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결혼 후 첫 명절은 부부 모두 새로운 가족 소속을 확인하는 자리죠. 시댁에 너무 중심적으로 쏠리게 되면 이상하게 시댁 소송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혼란을 느끼게 되죠. 반대로 친정 중심이면 또 우리 집은 좀 뒷전이네 하는 더 서운함을 느끼게 되죠. 이 소속감이 불안정하면요, 명절은 단합의 시간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손님,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애정 표현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먼저 찾아갈
시댁이라는 것이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시댁에서는 첫 명절에 우리 집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야 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친정 부모님도 아니 똑같이 자식 키워놨는데 왜 항상 우리는 뒷전이지? 라는 느낌을 들을 수밖에 없죠. 남편은 이건 단순히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집은 덜 사랑받고 덜 존중받는 것 같잖아. 이런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행동의 의미도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죠.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원장님. 근데 아직도 마음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원래 첫 명절에 시댁 가는 거야 라는 마인드가 정말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단순히 우리 집이 더 중요하지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편이 좀 악의가 있거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친정 처가집 식구들을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배우고 자란 문화인 것 뿐이죠. 그 사례자분도 명절이 되면 할머니네 집 먼저 갔어요? 외할머니네 집 먼저 갔어요? 저는 진짜 평생을 할머니 집 먼저 갔던 것 같아요. 항상 할머니네 집이 먼저였지 가끔 우리 엄마는 친정을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가 섭섭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뭔가 친할머니 댁 가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자랐는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오히려. 들 수 있죠. 옛날 문화 속에서는 우리 사례자분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시댁부터 가는 게 예의 있고 그게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풀려면 이 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매년 이 명절만 되면 약간 심리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의 아주 기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때문에 계속 다른 것까지 번져서 갈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원인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부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혼자 상담을 하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쉬운 해결책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남편분 성향을 빗대어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기 전에 우리 남편분 성향하고 우리 아내 성향까지 다 체크를 해서 왔습니다. 우리 남편의 성향은 소금산 성향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화라산 유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금산은 전통과 규칙을 굉장히 중요하고 일명 요즘 얘기하는 약간 꼰대 마인드 이게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에서 예의라고 생각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 이 화라산들은 공평함이 되게 중요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억울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이 소금산들은 사회적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규칙과 예의를 잘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높아요. 특히나 명절에는 시댁부터 간다는 사회적 기준이 암암리에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소금산 유형의 남편이 있고요. 우리 화라산 아내는 그게 뭔 상관이야. 너희 집 갔으면 우리 집도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전통을 중시했는지 알겠어요. 근데 남편은 항상 하는 말이 이거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저는 원래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같이 써내려가야지. 원래 그런 건 없다. 약간 이런 모습들에서 많이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소금산은 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라산은 내 기준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향을 모르면 매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향을 알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갈등도 줄어갈 수 있고 또 현명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도 키워갈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원팀, 한 팀이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양쪽 집안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어른들과 관련된 일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팀,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내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부 상담에서 꼭 성향 검사를 먼저 합니다. 성향 검사를 하면요, 이런 사람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결혼 전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아들, 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요 하나의 팀이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는요 명절 로테이션 규칙입니다. 기계적으로 순환 규칙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홀수에는 시댁 먼저, 짝수에는 친정 먼저, 또는 설은 시댁, 추석은 친정. 변하지 않는 규칙을 만드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른들의 의견보다는 부부의 의견 중심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거를 익숙하게 어른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엔 좀 분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균형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또 하나의 장점은요 감정이 끼어드는 여지를 좀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 로테이션 규칙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이번은 왜 우리 집 먼저 아니야? 이런 대화 대신에 올해는 홀수이네? 그러면 시댁부터 가자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존중해 주세요 라고 공유하고 그거를 공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규칙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변수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변형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 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비교 금지, 시간 분리 금지입니다. 자기 집은 왜 그래?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운함만 키워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언행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던데?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또 하루에 양가를 다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체력과 감정 소모가 너무 크고 한쪽 집에 너무 오래 있거나 한쪽 집에 너무 짧게 있게 되면 우리 집 소홀히 하나? 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면 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공평하게 약속을 하고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갈등의 핵심은 순서가 아니라요 관계의 프레임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먼저 하나가 되면요 시댁과 친정은 부부의 결정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 비교 금지, 시간 분리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명절이 전쟁터가 아니라 부부만의 평화 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자님 오늘 고민이 좀 해결이 됐나요?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듣고 성향 검사를 또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 말의 속뜻을 못 느끼고 제 기준에서 항상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 왜 그런 말을 하고 그 말이 진짜 어떤 뜻인지 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결혼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관계죠. 그렇지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서 우리는 갈등을 매우 많이 하게 되죠.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 속에 다 담아놨습니다. 성향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화라산이 뭐지? 도대체 소금산이 뭐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금산과 화라산이 만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습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지, 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어떻게 중심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성향별로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는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면 서로를 위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요 댓글을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카페에 오셔가지고 사례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이 책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도 좋습니다. 책 구입 링크랑 또 성향검사 링크가 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부부 다름을 이해하면 갈등은 줄고 사랑은 깊어집니다. 명절은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만의 시간을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부부해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